자, 그러면 이제 상해죄 좀 우리가 조문 및 그다음에 이제 개념 해석하는 방법을 좀 보고 있어요. 258조 2 특수상해 얘는 미수 있습니다. 아까 중상해 미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해는 어떤 거냐면 특수란 말이 붙으면 형량이 좀 높아져요. 얘도 가중 구성 요건인데 그러니까 행위 방법, 행위 수단이 좀 더 안 좋다는 거야. 특수상해는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지는 뭐라고 불러? 이제 가중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겠지? 네. 특수상해는 이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렇게 조문이 이제 시작하죠. 아니면 또는 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그래서 이제 257조 1항 또는 2항이니까 그러니까 상해나 존속상해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위험 물건으로 존속을 상해하면 죄명을 어떻게 만들면 돼? 특수 존속상해가 되겠지.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이제 형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2항처럼 단체 다중 그 2항에는 또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에 대해서 휴대하여 258조 중상해를 보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이때는 특수 중상해 이렇게 부르면 될 거고 또 이제 특수 존속 중상해 이렇게 부르면 되고 미수는 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음모 있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했다고 하니까 예비음모 있는 것은 개인적 법에 의해서 혹시 내가 예비음모 있는 거 정리해 줬니? 네. 지난 시간에서 강도 계열, 강간 계열, 강약살인, 약취유인 계열, 그 다음에 살인 계열 그거 정리한 거 있었죠. 예외도 또 있었고 준강도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거 꼭 복습해 주고 왜냐면요 그 판례는 기억이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암기사항은 사실 좀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다중에서 이 다중의 문제인데요. 다중은 이제 이 위력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보이거나 여기서 다중은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숫자 요거를 얘기하는데 특수폭행에서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시험엔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다중은 이제 어떤 2인 정도로는 다중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인 정도는 이제 된다라는 또 판례가 있거든요. 미스테리가 하나 남지. 2인은 안 되고 4인은 된다라는 특수폭행 판례인데 이게 원래 그럼 3인은 아무도 몰라요. 판례가 나와봐야 알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시험은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보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위험 물건이란 말이 있는데 위험 물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 신체 위험성을 느낄 정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 근데 여기서 위험 물건은 재질도 따져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한 대 때렸다. 얇은 나뭇가지 있잖아. 그 정도로 뭐 저기 생명신체 위험성을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예전 판례 중에 보면 또 우리 판례는 저기 우리가 읽는 거랑 좀 다르게 부르던데 마요네즈 알죠? 근데 그걸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오네즈라고 불러요. 특이하죠? 예. 요거는 이제 위험 물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마요네즈 병, 요새 마요네즈는 왜 플라스틱 튜브 형태로 짜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유리병이었어, 이때는. 예, 사실은. 80년대 판례인데, 그때는 이제 유리병이었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솔직히. 예, 그거는. 이렇다고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용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험 물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볍게 톡톡 툭툭 건드렸다라고 나오면은 위험 물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큐대 판례가 당구 큐대 알죠? 그 혹시 당구 쳐봤니? 네. 사실 저도 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막 치다가 지금 좀 비싸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PC방을 더 많이 가지 이제. 그 당구 비용 비싸잖아, 그지? 10분당 뭐 1,000원인가? 1시간 뭐 6,000원, 10,000원 이렇게 막 나오던데 1,000원 넘는 데도 있고 근데 PC방 1시간에 1,000원이니까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큐대 판례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다 소개해 드릴게요. 사용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 여성을 갖다가 남자가 이제 사귀다가 의처증이란 말 알지? 의심 많은. 근데 이제 휴대전화를 걸었는데 여자가 안 받은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의처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딴 남자랑 이제 바람 피면서 성관계를 하다가 못 받는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뭐 사정상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이제. 무음을 해놨거나 뭐 아니면 거실에다 놓고 뭐 이제 샤워를 들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의심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너 내 전화 못 받은 거는 딴 남자랑 성관계한 거라고 못 받았지 하면서 왔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다라고 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면서 여자를 강제로 눕혀가지고 벌거벗긴 다음에 여성의 그 질안을 검사를 해요. 역겹죠, 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예. 근데 그럼에도 증거가 뭐 특별한 이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큐대를 들고 오고 농약하고 큐대를 들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이제 못 살겠다. 같이 죽자면서 여자한테 농약을 먹이려고 했더니 여자가 그걸 던져버렸어. 안 먹으려고. 죽을 순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벌거벗은 여자를 큐대로 졸라 팬 거야. 그냥 세게. 다쳤겠지 당연히. 그거는 이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갑니다. 특수가 되는 거예요. 특수. 근데 다른 사건에서 또 똑같은 큐대 사건이야. 큐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둘이 친구라고 치고 되게 절친이야. 아주 베스트 프렌드, 베프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5천 원이 이제 필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좀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5천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돌아다녀 보니까 그 친구가 당구를 치고 있는 거야. 당구장에서. 당구 친다는 얘기는 5천 원 이상 있다는 얘기거든. 시간당부터 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얘가 열받은 거야. 야, 너랑 나가 어떤 사이인데, 5천 원 빌려달라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당구를 쳐, 임마? 그래서 큐대를 갖고 민 거야, 이렇게. 툭툭. 막 팬 게 아니라. 친구지간에 이런 거 아니다면서. 그때 특수 안 됐어요. 왜냐면 좀 가볍게 밀었다고 그래서 생명 신체 위험성을 느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사용 방법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당구공으로도 머리를 톡톡 쳤다. 특수가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 또, 적진 않고 어차피 다 책에 있을 거니까, 자동차 판례가 여러 개야. 원칙, 자동차라는 것은 위험 물건이 돼요. 원칙은. 그래서 자동차로 영화에서 보면 왜 다른 차를 막 옆에서 부딪히는 거 있지. 예, 그것도 이제 특수폭행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건에서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차로 악셀 밟은 거 그러면 탁팍 들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전진했다 멈췄다 막 상당히 쳐서 무섭지. 물러나고. 요것도 특수폭행이 됐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가 쭉 되는데 많아 되는 거는 안 된 게 두 개 있어요. 자동차인데 특수가 안 된 거는 라노스 차 사건하고 그럼 라노스 차 사건부터 얘기할게요. 라노스 차 사건은 부부가 이제 어린 아기를 두고 이혼하는 상황이야. 근데 서로 자기가 아기를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 애엄마랑 장모가 그 애를 데리고 소나타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남자 애 아빠는 그 아이를 뺏기기 싫으니까 라노스 차로 가볍게 막은 거야. 그럼 이제 막 출발하는 거니까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가볍게 막으니까 툭 부딪혔는데 차량 손괴도 경미하다라고 나와. 부서진 것도 가볍게 부딪혔다는 얘기지. 그때는 이제 특수가 안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경이 이제 교통단속하는데 택시기사가 화나니까 택시 앞에 있어 범퍼 부분 그 앞에 30cm 정도 그러니까 가깝지? 그 의경이 서 있는데 그걸 좌회전 틀면서 무릎을 스친 거야. 가볍게. 막 출발하니까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그때도 특수가 안 됐어. 그래서 라노스 30cm 사건은 특수가 안 됐다. 공통점은 가볍게 부딪힌 거였고 대신에 의경을 갖다가 어떤 특수 폭행은 아니더라도 폭행이라는 수단으로 이 직무집행 중인 의경의 무릎을 이렇게 스쳤다고 하면 무슨 죄는 되겠니?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너 최연소 된다. 내가 볼 때. 빠르면 이번 2차 되는 거고 늦어봐야 내년 1차 되는 거니까 내년에부터 넌 최연소야. 지금 18살이잖아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응시 나이 제한이 있지 않냐? 몇 살부터 볼 수 있는 거야? 올해부터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볼 수 있게 돼 있나? 솔직히 선생님 뭐 너 정도 나이를 가르쳐 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솔직히. 예. 대견합니다. 하여튼 뭐 너희 아버지보다 내가 한 살 많으니까 여기 사석에서는 큰아빠라고 그래. 카페에서도 큰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휴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어떤 사건이 유명하냐면 강간범이야. 강간범인데 얘는 칼을 갖고 강간하러 간 거야. 자기 몸에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해 여성분이 겁이 많으니까 칼을 꺼내질 않았어. 그리고 나서 운동화 끈으로 손을 뒤에 이게 결박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간했던 거야. 그래도 특수강간이 된다고. 왜? 휴대라고 돼 있으니까 보여주란 말이 없잖아, 그지?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것은 유하지 않아. 근데 이 범인은 자기가 위험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 아니면 즉 고의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없어도 될까? 범인은 특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이게 고의 아니니. 고의가 인식이 필요하고. 고의 때문에 이거는, 그죠? 다르지? 또 하나, 이 특수에서 보이거나로 돼 있잖아. 그 다중의 위력은 피해자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이라고 돼 있잖아. 피해자에게 인식시켜야 인식이 필요하다. 다르죠? 이 차이는요, 조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휴대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 범인은 범행에 사용 의도는 있어야 돼. 근데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야. 의도는 있어도. 아까 특수강간처럼 구태여지 쓸 필요 없다라고 해서 사용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데 의도는 있어야 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범행에 그것도 자, 이런 판례 사건이 있다. 송이버섯 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새송이인가 양송이인가 이건 좀 싼데요. 오리지널 그냥 송이버섯은 되게 커요. 주로 강원도에서 채취하고 비싸요. 이게 더 크고 향도 더 진하고. 그래서 송이버섯 채취하려고 버섯을 채취하기엔 칼을 갖고 간 거야, 이 사람이. 버섯을 채취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산을 가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돼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했네. 이때 특수 주거 침입이 될까 아니면 이제 그냥 주거 침입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 어떨까? 단순 주거 침입이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주거 침입에 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휴대란 말 때문에 범인 몸 가까이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판례에서 나온 얘기냐면 휴대란 말 때문에 그런 거야. 휴대, 그지? 그래서 이제 범인 몸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헤어진 전처, 엑스와이프라고도 하지요.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편지 봉투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보낸 적이 있거든. 근데 협박이냐 특수협박이냐 문제됐거든. 뭐가 될까? 그냥 협박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범인 몸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소름 끼친다. 난 18살짜리 계속 맞추고 있으니까. 예. 우리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통화한 분들이 저랑 동갑이 2명 통화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여기 18살짜리면 우리 그분들도 대견하죠, 그죠? 예. 제 또래 분들은 좀 보니까 경감 승진하는 분들이 주로 있더라고. 이제 초창기 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승진하다 만난 분이야. 오히려 초창기 제자들 2004년도 5년도에 만난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지금 경감 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왜 제 또래 분들이 뭐 무능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대 같은 경우 경찰 될 때는요 법 과목이 없었어요. 윤리, 뭐 사회, 영어 막 이런 거로 봤거든요. 법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걸 승진할 때 처음 만나니까 어려우시죠. 또 이 근무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2004년도부터 들어간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제자들은 형법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거든. 형법, 형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하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름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논점이 뭐 있냐면 미리 소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싸우러 가는 거야. 그래서 폭행이나 뭐 상해를 하러 간다. 이제 왜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서로 막 말다툼하다 야 우리 저기 그 뒷산에 가서 한번 뜨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맨손으로 싸우다가 밀리니까 옆에는 몽둥이로 때렸다 이거야. 그때는 특수가 되는 거야. 미리 갖지는 않았더라도 행위할 때 그걸 갖고 하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는 그 침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물건을 휴대했는지는 침입자 기준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세 명이 이제 주거 침입을 공모 서로 같이 하기로 짰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그 집 앞에 세우고 두 명은 차 안에서 맨몸으로 망을 보고 칼을 들고 망을 보고 들어간 사람은 맨몸으로 주거 침입한 거야. 흉기 그런 거 위험물건 없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주거 침입이 특수가 안 돼요. 들어간 사람 기준, 침입자 기준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고 그다음 휴대란 말은 소지도 되지만 또는 널리 이용하는 거. 널리 이용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자동차는 소지하고 있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어색하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들이받는 거지. 그래서 나온 얘기야. 이용하는 것도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치사는 미수가 없네요. 왜 없어요? 치사는 과실이잖아요. 과실의 미수는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미수가 없고 상해만을 하려다가 실수로 죽게 한 거지 이제. 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일 때는 이제 더 형량이 높아지네요. 존속 상해치사가 되겠죠. 이 양은. 그다음에 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등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공동정범에 예의한다. 요거는요. 총론 공동정범에서 비교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놔두고 264조에서 이제 이번엔 상습범. 상습이란 말은 습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습벽. 우리는 이제 사실 습관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단 상습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특별 규정이 있고 상습살이란 말은 없어요. 그다음에 상습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습이 있는 규정을 우리가 오늘 외울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저 외우라는 거 있었고 예비모 개인적법이 이번에도 외우라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봐 두려운데 형법은 외울 게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나중에 암기사항만 제가 이제 300형 끝에 부록으로 넣어놓거든요. 근데 보통 12페이지인가 16페이지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경찰하고 외울 게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암기의 부담이 적은 과목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커리만 따라와도 거의 다 외우게 돼요. 묘하게도. 그래서 특별구정을 우리가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동종범죄의 반복. 동종범죄 반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절도하고 하루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추행을 하고 또 하루는 폭행했다. 이건 같은 범죄,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 이건 상습이란 말이 못 붙어요. 근데 만약에 절도를 계속 여러 번 했다. 그때 상습 절도가 되는 겁니다. 예. 동종범죄. 근데 전과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절도를 여러 번 했다가 처음 잡힐 때도 있잖아. 그전에 전과 없이, 그지? 그래도 상습이 된다는 얘기야. 예. 전과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형이 가중되는 가중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동종범죄에서 동종범죄가 있다고 할 때는 무거운 죄명에다가 상습을 갖다가 붙입니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절도라는 죄는 상습이 있거든요. 좀 이따 외우겠지만 절도, 야간 주거절도, 특술도 이 세 가지를 여러 번 했어. 뭐가 제일 세 보입니까? 형량이 무거워 보입니까? 절도, 야간 주거절도, 특술도. 아니요, 특술도가 더 세요. 특술한 게 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상습 특술도가 되고 끝나요. 1죄로 끝나요. 나머지는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특술도의 형량에다가 이제 2분의 1 형량이 높아져요. 만약에 10년이라면 15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 최근 판례도 나왔어요. 이제 폭행도 하고 존속 폭행도 했다 여러 번. 그때는 뭐가 더 세? 그치. 그럼 이제 상습 존속 폭행이 되고 폭행죄 지워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엄마 때리고 엄마의 의붓아버지 때리고 그런 거야. 그때는 이제 이 더 센 존속에 대해 상습 붙여버리고 이제 끝내는 거. 그런 식으로 된 것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특별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외우기도 좋아요. 뒤에 이제 막 정리돼 있을 건데요. 이렇게 외우면 돼. 사공이 우리 뱃사공이란 말 알지? 사공이 절간에 가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아요. 머리 감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는 이제 사기 계열이에요. 사기 쪽도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재산죄 배웠으면 사기도 있고 왜 컴사기도 있고 준사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상습이 있다는 얘기야. 사기 계열 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갈 계열, 그다음에 절도 쪽에 간은 뭐겠어? 강간. 그다음에 이제 추행 이런 거 성범죄죠. 협박죄고 그다음에 상은 상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상해죄 배우는데 지금 이제 상습이 나온 거야. 그다음에 폭은 폭행이고 그다음에 체는 체포죄이고 머리는 이제 외우려고 이제 넣은 말이고 그냥 감은 이제 감금이고 안은 아편죄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는 두 문자로 두 문자 만들 때도 말이 안 되는 두 문자는 만들지 마세요. 외우는 게 더 어려워. 두 문자가 이제 말이 좀 문장이 돼야 사공이 절간에 가서 협상하고 그다음에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상습적으로 감고 있다. 상습적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이렇게 감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상습 규정인 걸 외울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얘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형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가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예 형량을 따로 만든 게 있어요. 별도의 형이 규정된 상습. 요거는 몇 개 안 돼요. 작물죄하고 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박죄가 있습니다. 외우기 좋죠, 이것도. 우리 별장이란 말 알지? 나중에 뭐 우리 최연소도 이제 좀 어른 되고 나이 좀 돼서 좀 재테크 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치 좋은데 별장 있으면 좋겠지? 그 별장. 그 로망이야 다. 근데 나중에 해낼 수 있을 거야. 별장항도.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일본은 어떤 이제 그 상황을 많이 쫓아가는 입장이라 일본도 부동산이 되게 비쌌다가 우리나라처럼 그게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거든.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거 떨어져야 돼. 이거 너무 비싸. 그때는 이제 가능할 거야, 이제. 별장항도라고 외운 거야, 이거는. 형량이 따로 있어, 그냥. 2분의 1 가중하는 게 아니라 형량을 이제 따로 써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도형이 규정된 상습하면 요게 답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형태가 어떠냐면, 상습이 없는데 상습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유기죄라는 거 없잖아, 그지? 상습 유기죄 이런 말로 하면 이건 틀린 거야. 유기죄가 없잖아, 외운데. 그지? 그 다음에 상습 횡령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틀린 거고. 기출이야, 이거. 경찰 기출, 사법시험 기출. 그럼 요걸 외우면 해결되지,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수들을 위해서, 죄수로는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퀴즈 하나. 살인을 습관적으로, 사이코패스라, 한 10명을 죽였어. 그때, 그 제명, 그것도 이제, 연쇄살인은 뭔지 알지? 영어로 시리얼 머더라고 그래. 간격을 두고 죽이는 거. 근데 한 번에 여러 명 죽이는 것도 있잖아. 그거는 연속살인이야. 근데 연쇄살인은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살인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10명을 죽였다. 예, 연쇄살인으로. 죄명 죄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살인죄겠지, 일단 죄명? 죄수는 10개의 살인죄의 실적 경범. 그렇지. 상습이 규정이 없을 때는 실경으로 가는 거야, 실경. 실적 경범으로. 만약에 상습 규정이 없다. 그래서 연쇄살인이다라고 하면은 시리얼 머더, 실경이 됩니다. 실적경범. 이렇게. 자, 그래서 상습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기는 이제 2분의 1 가중한다 이렇게 써 있네. 별장 강도가 아니니까 상해니까 그죠? 참고라고 하는 부분 있죠.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 건데 이게 이제 특별법은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되거든. 형법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왔던 거야 여기. 그래서 든 거야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상해와 폭행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 고소 고발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범죄이면 보복 목적이면 특가법에서 가중 처벌한다.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을 가서 복수하는 거야 이게 보복 범죄로. 그때는 형량을 되게 세게 합니다. 그리고 형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가법이 뭐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거기라고 해서 형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2번. 예전에 이제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 기사를 패버린 거야 운전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 알지? 많은 승객들인데 버스 기사를 때려버리면 잘못하다 이게 사고 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역시 가중처벌돼요. 그래서 2번 보면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버스나 택시 이런 걸 떠올리자고.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잠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때도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형량이 되게 높아지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더 높아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운전상으로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가법에 들어 있어요. 그건 이제 실무에서는 요거까지 알아야 되고 또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예. 그리고 저기 만약에 맞아서 상해 입었다 이거야. 근데 판례 중에 하나 이게 있어. 운전자가 맞아가지고 이제 코피 터졌다. 코피 터지면 이제 좀 이따 보지만 피가 겉으로 흐르는 건 상해거든. 그럼 상해 이런 조문으로 갈 거야. 근데 꼭 교통사고가 나서 다칠 필요는 없어. 그 판례가 있어요. 맞아서 상해 입더라도 이거는 이 특가법으로 가는 거지. 맞아서 꼭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 입힐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야. 그 메모 공간이 있지. 판소한 걸 여기다 좀 적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핵심 기출천재라는 내가 국내에서 가장 추천하는 문제집이 있거든. 거기서 틀린 거 같은 걸 여기다 좀 체크하거나 아니면 여기 만약에 지문이 없다면은 그땐 적어두라는 얘기고. 또 추진 판례가 나오잖아. 요게 출간돼 5월달에 출간되지만 6월달, 7월달 때 또 추진 판례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거 첨삭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300형을 마지막까지 보는 단거나 교재로 써라. 제일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서 판례 또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건 스토리를 먼저 얘기할게. 술집 여주인하고 여주인이 있고 남자 2명이 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값으로 시비가 좀 붙어. 근데 이 한 사람이 술 먹은 그 2사람 한 사람이 그 술집 여주인 코를 세게 때린 거야. 그래서 비골골절이 됐다라고 나오거든.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비가 코야 코뼈가 부러진 거야. 그럼 여기서 죄명은 뭐가 나오니? 상해. 중상해는 아니지 골절은. 그렇지 잘 맞췄어. 상해가 됐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쓰러졌을 거 아니야. 그 타격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넉아웃 또는 KO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또 이놈이 술 취해서 여자분 가슴을 또 주무르고 있네. 그것만 놓고 본 건 무슨 죄야? 강제추행. 그렇죠. 이때 앞에서 벌어진 상해가 강제추행으로 넘어와서 강제추행 치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야. 상해는 먼저 끝났잖아. 추행은 이제 별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추행할 때 다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장이에요.
그걸 또다시 강제추행치상으로 해버리면 이중처벌이다 그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상해가 만약에 신체에 대한 위험, 상해를 가해서 기출이야 이거. 상해를 가해서 신체 위험을 발생시키면 중상해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왜? 아까 주문에 뭐라고 돼 있어? 생명 위험이지. 신체 위험이라면 상해도 못 입힌 거야 그거는. 그래서 생명 위험이야. 그래서 중자 범죄도 많지 않으니 표로 정리한 거야. 중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있고 중상해가 있고 중유기가 있어요. 중권리행사방해를 같은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밑줄 거봐. 중권리행사방해는 중강요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자를 따는데 권상유. 영화 배우 혹시 권상우란 이름 들어봤니? 우리 저기 최연소 들어봤지? 그걸 따라서 외우면 돼. 권상우가 아니라 권상유로. 요거는 생명 위험을 야기해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권상유의 생명 이렇게 기억한 거야. 중손괴죄라는 게 있거든. 손괴는 재산죄지.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이나 이런 것을 못 쓰게 하는 거. 예, 그때도 이제 이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 또는 신체 위험이 들어가. 신체 위험이라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카페 회원이 이렇게 오면 좋겠다. 손오공의 생신 이렇게. 손오공 알지? 옛날 왜 너희 세대는 왜 그 드래곤볼 그 만화 보지 않았니? 맞지? 거기 보면 이제 손오반도 나오고 손오공 나오잖아. 이제 그 손오공의 생신 이거 그래서 생명 신체 위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외우기 좋지. 중체포 감금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람을 잡아서 감금까지 가면 이제 가두고 그다음에 가혹한 행위라는 거. 그래서 중간금에서 판례 내가 또 가르쳐 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수원 어제 내가 수원 강의하고 왔는데 수원에 이제 어떤 이제 조직폭력배가 보통 지역마다 보통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직폭력배인 사람이 술집 나가는 여성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 그래서 그 남자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그 남자는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술집 나가는 걸 좋아하겠냐? 그런 다른 또 남자 손님 만나서 막 얘들이 찝쩍거리고 그런 안 좋은 상사도 들고 그러지?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그 여자분은 이제 왜 술집 같은 거 나갈 때 마이킹인가 뭐 마이킹인가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선불을 미리 땡겨받는 거야. 목돈을. 그러고 나서 이제 월급에서 이제 까나가고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급히필요해서 술집 나간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여자분을 가둬두고 아파트에 방 한 칸에 머리를 삭발을 내버린 거야. 빡빡 밀어버리고 옷을 빨개 벗기고 옷도 안 입히고 문에 못질을 내버렸어. 못 나가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그 문에 그걸 뚫어가지고 음식 넣어주고. 근데 그 여자분은 끝내. 그 15층이었거든? 벌거벗은 채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때 죄명이 뭐가 나왔냐면 가둬뒀잖아. 감금. 근데 머리 삭발에다가 막 뭘 빨개 벗긴 것을 가혹행위로 본 거야. 중간금. 결국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뭐가 돼 이제? 치사. 중간금 치사가 됐던 이른바 술집 나가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요걸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나가요걸 중간금 치사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뭐 그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자, 이런 약간 자극적인 표현 쓰는 거는 기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가요걸 중간검사라고 야 술집 나간 사람들 왜 나가요걸이냐? 끝내 나간다는 얘기지 이제. 빨개 벗고도 15층에서. 요거 외워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해가지고 가혹한 행위라면은 중권리 방해다라면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런 이제 가혹행위는 어디 들어있는 거야? 중체포감금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권상유는 생명 위험만 되는데 신체 위험이라고 속이거나 이런 게 이제 암기사항인데 너무 많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 예. 외울 거리 많지 않아. 주로 앞부분에 좀 많이 들어있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동그라미 2번 4번은 총론 공동전범에서 동시범이라는 거 배울 때 다시 정리한다. 그거는 총론이라고 써놔. 총론에서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관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너무 길지. 그래서 실무상 뭐라고 부르냐면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거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거. 요거 좀 봐봐.
원래는 이제 상해란 게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거잖아. 판례의 주류. 여기서 뭐 나왔어? 완전성 침해란 말이 나오고 있어. 이게 나타난 게 그래서 예외적인 판례다라고 했던 건데 주로 성폭법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야. 성범죄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신기능도 포함된다. 그럼 그 정신기능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자, 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란 말이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요거를 이제 짧게 트라우마란 말하면 들어봤지. PTSD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요거는 이제 강간 피해자께서 이게 강간당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온다. 상처는 없지, 불면증. 또는 막 자책감, 대인 기피 이런 게 많이 온대요. 강간이라는. 그래서 강간을 보통 인격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제 좀 뭐랄까 비참하게 만들고 막 이런 원치 않는데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께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래서 뭐 식욕부진 막 이런 거 다 상처는 없단 말이야. 이런 것도 상해가 된다라고 좀 얘기한 거야. 이건 약간 정신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거든.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갑이 폭행 의사로 의뢰게 폭행하여 난치병을 야기한 경우에 이제 그러면 지명은 폭행치상이 나오거든. 폭행 의사로 상해 입혔다. 근데 난치병이래. 난치병은 아까 불구불치 난치 있었지. 그래서 이때는 중상의 예에 따라 처벌하자. 이것도 고시 문제야. 되게 그 수준이 높지. 조심해야 돼. 5번 같은 경우는 나오면 틀리기 딱 좋겠어요. 그다음에 상습범은 아까 우리 외웠던 표가 있네. 사공절간, 협상, 폭포, 머리 감아. 그다음에 상습으로 머리 감았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 별장강도. 주의할 것은 이제 강간 쪽 추행 쪽을 봐봐. 그러면 이제 강간치상이나 상해, 살인치사는 상습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강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앞에 다른 죄명이 붙는 강도나 뭐 강간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특수강도, 해상강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강도. 여기에는 상습이 있어요. 근데 강도나 예를 들어서 강간 뒤에 다른 죄명이 붙는 게 있지. 강도 상해, 강도 치상, 강도 살인, 강도 치사. 뒤에 다른 죄명이 붙는 것은 상습이 없어요. 주의해야 되겠지. 나오면 되게 이건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쭉 그 표에서 또 보면은 협박이나 존속협박, 특수협박도 상해가 있다. 그렇게 나오고, 근데 상해는 그러나 상해치사는 상습이 없다. 왜 없어? 과실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없다고 보면 되겠고. 근데 뭐 이건 상습, 아까 그거는 이제 미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거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는 없다는 거 그냥 주의하고, 그다음에 별정강도. 근데 작물주에서 업무상 중과실 작물은 또 상습이 없대. 조심해야 되겠지. 그냥 작물이 있는데. 그래서 과실 규정에도 상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도박죄는 상습이 있는데 도박개장죄라고 해서 도박장을 여는 그걸 보통 이제 조직사회 이런 데서 이제 범죄조직에서 뭐라고 하면 하우스를 연다고 얘기해 보통. 도박장을 여는 거야. 예, 그런 경우는 상습이 또 없다라는 거. 이런 게 나오면 까다롭겠지. 근데 보통은 그 앞대가리가 나와 그냥. 그 아래 보면은 피고인의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여기서 갑은 의붓아빠야. 의붓아버지. 을은 엄마야. 존속폭행했어. 죄명 만들어봐. 의붓아버지도 폭행하고 습관적으로 상습으로 엄마도 때리고 그러면 센 게 뭐야? 존속폭행인데 상습 존속폭행이 되겠지. 그 얘기야. 야, 그 체격도 굉장히 크고 우리 어쩌면 이제 나한테는 아들뻘인데, 일단 그게 뭐냐, 또 게다가 또 이제 학습 능력도 뛰어나니까 우리 조직에서는 진짜 유능한 인재로 볼 수 있겠다. 또 그 어린 나이에 또
경찰 되겠다는 이제 목표를 설정한 것도 굉장히 대견하고 이제 18살인데 그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